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주선생입니다. 부동산 하락론자들의 논리 참 가관입니다. 주식 사기꾼들을 예로 들면 이 사기꾼들은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계 등 자기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팔로워들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죠. 사람들은 여기서 혹하게 되고 그들이 추천한 쓰레기 같은 비상장 주식들을 주워 담게 되고, 나도 한남 더 일에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람보르기니 탈 수 있겠구나, 나도 파텍 필립 같은 시계 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현혹당하면서 본인의 재산 싹 다 말아먹게 됩니다. 부동산 하락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안 좋다는 지표들을 싹 다 갖다 붙이고 그 모든 지표가 싹 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양,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는 카타르시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그런 하락 지표들을 가지고 하락하기엔 이미 경기 불황에 대해 해지 작용을 하는 안전자산이 되어버린 터라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현금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거대한 기회비용이 상실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하락론자들은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센스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본인을 한 종교단체의 교주로 만드는 것처럼 그의 주위에는 남의 재산 가치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기심 많은 신도들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폭락을 기다리면서 남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기만 바라는 이기심 많은 종교 신도가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국을 둘러보시고 일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일소유를 하는 동안 건설 경기는 좋아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소유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일소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파주시 부동산입니다. 파주라 하면 군사 접경지대,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북한 땅이 보이는 전망대, 이렇게 북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서울보다 더 위에 있으며 북한과 접경한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을 끄고 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GTX 이슈가 생긴 다음부터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고 제 주위 경상권에서도 원정 투자 랠리가 이어졌던 곳이 바로 파주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상승이 일어났던 지역이긴 하나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도권 규제 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가 직접적으로 이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파주라 하면 야당역과 운정역을 떠올리실 건데, 실제로 올해 7월 입주한 평당 2,440만원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의 경우 입주 이후 4개월 만에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그 위력을 실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야당역 인근의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은 입주 4년차 만에 4억대에서 8억대로 놀라운 매물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즉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3부 르네상스 5단지의 경우 2020년이 돼서야 2010년 분양가를 간신히 회복했을 정도로 그동안 참담했었으나 11년 차에 접어드는 낮은 브랜드력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이 최근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락론자들은 지금 파주에 들어가면 상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주와 김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가격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의 이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파주는 고양시 일산의 인구도 흡입할 정도로 신도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파주의 상승 배경에는 투자자의 원정 랠리도 있었지만 김포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들의 진입도 많았다는 점, 저는 파주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청이 있는 금천동은 운정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금천동 대장인 금천주공 4단지 역시 최근 운정의 급등으로 인해 함께 움직이면서 2006년 전고점을 간신히 돌파한 단계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점, 제가 김포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실패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산이 아닌 파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산이 서울과 더 가까운데 일산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이 사진만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개수만 보더라도 파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신축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시세 리딩을 하게 된다는 건데, 다 떠나서 2기 신도시 파주가 1기 신도시 일산보다 훨씬 더 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주가 더 상승력이 있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권,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 꽤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일산의 인구 변화가 주춤하시는 거 보이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일산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기는 지금부터 5, 6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산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일산 전체가 재건축 붐으로 들썩들썩 거릴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분당이 한창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일기 신도시 전체가 미치고 팔짝 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락론자들의 발언과는 달리 파주는 지속해서 상승할 겁니다. 이제 파주 시민들이 우리 집도 오르는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낮은 호가로 팔아넘기는 행태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김포와 같은 상승 심리가 파주에도 생긴 점, 저는 향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주택자 여러분,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며 투자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